보니까 이게 시그마가 두 번이 들어가서 오히려 헷갈릴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느낌만 보여줄게요. 일단 임피리컬부터 복습을 하고 아이고.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의 정의가 뭐예요? 실제로 시행을 했을 때 나왔던 결과값들을 이제 확률 함수 분포가 나타나는 네. 뭔지 아나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 x인데 이거 하지 말고 주사위가 뭐가 나왔는지 를 랜덤 베리어블 x로 뒀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 이게 그러니까 주사위를 이렇게 샥샥 던졌어요. 그래서 1, 2, 2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뭐냐면 경험 분포라는 건데 이거를 나올 수 있는 거가 총 3, 4, 5, 6이면 2가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2만큼의 가중치를 주고요. 여기다가 3분의 1의 가중치를 줘요.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 번을 주사위를 던졌는데 총 1, 2, 2가 나왔으면은 여기 두 번이니까 3분의 2. 여기는 1이 한 번 나왔으니까 3분의 1만큼 주겠다는 뜻이에요. 됐죠? 여기까지는 납득이 됐죠?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경험 분포라고 불리냐면은 저희가 시행을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걸 많이 던지면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6분의 1로 가겠죠? 전부 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모델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저희가 많이 던졌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뭔가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짜리라 좀 설명이 좀 모호하긴 한데 주사위를 그러니까 그 동전을 던진다고 쳐봐요. 동전. 그리고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세타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동전을 3번 던졌어요. 앞, 뒤에요. 좋아요? 저희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몰라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모르고 일단 저희가 던져가지고 앞, 뒤가 나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물어봤어요? 너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로 기대를 해? 라고 하면은 사실 3분의 2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앞, 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험 분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찰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가중치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 뒤 라고 하면은 이건 3분의 2,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3분의 2, 3분의 1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타가 3분의 1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사실은 확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그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랑 관계가 있어요. 경험 분포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찰한 걸 기준으로 해서 분포. 그럼 저희가 결과적으로 뭐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저희가 추정을 할 거예요. 보통 이런 거를 세타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도 예시를 들면은 정규 분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시험 성적이에요. 이게 조금 더 쉽겠다. 시험 성적이고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뮤도 모르고 시그마도 몰라요. 저희가 뮤하고 시그마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면 조금 더 쉽겠네요. 뮤하고 시그마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애들의 성적만 알고 있어요. 애들의 성적만. 그러니까 야 이거 50점, 51점, 53점 이렇게 뭉쳐 있고 여기 뿜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것처럼 대충 이게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뮤하고 시그마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얘가 이거를 따른다고 전제를 하고
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평균이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하고 싶은 거는 이건 경험 분포거든요. 경험 분포.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 데이터들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 데이터들인데 이제 이거와 최대한 유사하게끔 하는 예를 찾는 게 목표예요. 납득이 가나요? 가치관자 잘 안 하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은 잘 안 하다 않나? 네, 동전이 낫겠다. 다시 이게 정규 분포랑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동전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동전이랑 다르다고 해봅시다.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을 저희가 P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동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관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경험 분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 뒤라고 하면은 각각에다가 동일한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 6번의 관측을 했기 때문에 이 관측 한 번당 6분의 1만큼 파이를 주는 거예요. 6분의 1만큼 파이를 줘서 하나, 둘, 셋이면은 2분의 1이고 2분의 1인 거죠. 오케이? 이건 경험 분포예요. 저희가 데이터들을 주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 분포. 이런 거를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걸 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세타라는 걸 통해서 혹시 딥러닝 쪽 지식이 조금 있나요? 살짝 있나요?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 P를 추정을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추정이 얘랑 가깝기를 원해요. 이 추정이. 돼요? 다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데이터들을 충분히 많이 뽑았다는 가정하에 얘가 실제 분포랑 가깝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저희가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만든 거고 그럼 이거와 이게 유사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얘와 얘가 가깝다는 의미는 우리가 모델링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관측한 거를 잘 표현하게끔 하는 이 세타 찾았다는 의미와 동치잖아요. 됐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약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뭔가 우리가 저희가 훈련으로서 찾은 디스트리뷰션과 경험 분포의 크로스 엔트로피 혹은 케일 다이버전스를 낮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이건데 이게 수립 정의상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yi가 정답이 1이면 1에 해당되는 프로바빌리티를 더하고 0이면 0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더하고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살짝만 수정하면은 봐봐요. 마이너스 n분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n분의 1만 살짝 옮긴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직거리랑 거의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느낌만 받으면 돼요. 느낌만. 수식적으로 하려면 이게 그 델타 펑션 써가지고 좀 지저분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안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yi가 내가 관측값이에요. 관측값.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관측값이에요. 이거. 그걸 n으로 나눴잖아요. n은 데이터 사이즈예요. 데이터 사이즈로 그러니까 내가 yi가 1이라고 한 거를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관측했을 때 이게 한 번 주는 거야. 이걸 한 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경험 분포랑 관련이 있어요. 다시 이거 경험 분포인 거 같죠? 됐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yi가 만약에 0이면은 n분의 1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보면은 얘는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오케이? 그러면 경험 분포상 그러니까 n분의 1이잖아. n분의 1만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왼쪽 텀이 이거 왼쪽 텀이 이 qx라고 하면은 이게 경험 분포라고요. 그다음에 이쪽 텀에 붙은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찢어놓긴 했지만 p, yi, xi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로그 p, x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지금 뭐냐면 이거 마이너스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 K의 다이버전스. 아니 K가 아니라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돼요?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그 1주차 강의 봤죠? 1주차 강의 봤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거 매개 이거 있잖아요. 얘 찾을 때 우리가 정의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바이너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그모이드 태우고 f x 어디냐?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변해서 오케이. 우리가 세타를 기반으로 해서 P를 만드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건 P는 세타에 의해서 매게 된단 말이에요. 좋아요? 다시 우리는 세타를 통해서 F를 내뱉는 거예요. 딥러닝 관점에서는 딥러닝의 맨 마지막 레이어 있잖아요. 뭐 웨이트니 바이어스 같은 걸 싹 다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다가 얘를 곱해요. 그럼 프로바빌리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xn과 세타를 통해서 내뱉는다고 얘가. 그럼 그러니까 세타에 의해서 매게 된 애라고요. 걔가 얘 경험 분포 있잖아요. 이 두 개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가 작아지면 좋겠다고요. 즉 이게 로스 펑션이 작아지면 좋잖아요. 그게 이 두 개 사이의 K 다이버전스가 작아졌으면 좋겠다는 말, 아니 K 다이버전스 크로스 엔트로피가 작아지면 좋겠다는 말과 동치라고요. 수직 좀 지저분한데 치웠어요. 왜냐면 이게 지저분해요. 이게 그 경험 분포가 막 이렇게 정의돼요. n에 뭐 이렇게 뭐 xi 막 이런 식으로 정의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지저분해. 이게 시그마 해놓고 막 시그마 조작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최대한 안 하고 싶은 건데 느낌상 봤을 때 내가 지금 정답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답이 1이면 n분의 1만큼 슉 얘도 슉 주는 거죠. n분의 1만큼. 왜? 총 데이터가 n분의 1만큼 있었으니까. 직관적 여기서도 총 6번 관측했으니까 6분의 1 6분의 1이요. 돼요? 이게 똑같다고요. 정답 레이블에 해당하는 거 n분의 1만큼 주는 거라고. n분의 1만큼. 총 n번 관측했으니까. 그만큼 슉 주고 우리가 지금 모델링한 건 얘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직관적으로 이게 직관에 살짝 호소하면은 얘와 얘를 서메이션한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돼요? 근데 이건 크로스 엔트로피 정의잖아요. 그럼 얘는 봐봐요. 얘는 고정이죠. 얘는 고정이라고요. 경험 분포잖아요. 데이터가 주어진 순간 끝났다고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크로스 엔트로피죠. 로스 펑션을 줄이고 싶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줄이고 싶다는 말과
동치죠. 근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정의돼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KL 다이버전스와 엔트로피의 덧셈으로 정의되거든요. 돼요? 근데 엔트로피는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상수. 그럼 즉 다시 말해서 KL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말과 동치예요. 말로 적당히 떼올게요. 근데 KL 다이버전스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었죠?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직관적으로 이 직거리는 뭐냐면 경원 분포와 유사하게끔 하는 P 찾는 건데 P는 세타에서 매게 되죠. 그러한 세타를 찾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그 좀 수식적으로 좀 지저분해서 보여드리려다가 지금 포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그마가 이거가 이걸로 대치되는 순간 시그마에서 이게 경우의 수 따라서 이게 또 해야 돼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중 시그마 들어가고 이거를 또 케이스에 따라서 다 나눠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직거리랑 똑같거든요. 이 직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에 n분의 1만큼 그러니까 데이터에 맞는 것만큼 n분의 1씩 이렇게 주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냐? 실제로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뭐랑 크로스 엔트로피냐? 우리가 이 그 세타로 매개한 P와 empirical distribution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해서 로스 펑션이 정해져서.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그래서 뭐와의 크로스 엔트로피? 경험 분포와의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가 작아졌으면 한다는 KL 다이버전스가 작아졌으면 좋겠다는 말과 동치이고, 왜냐면 하나 컨스턴트니까. 그 말은 뭐다? P와 Q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말과 동치고, 즉 경험 분포와 유사하게끔 하는 이 P 세타를 찾고 싶은 말과 동치고, 즉 그러한 세타를 찾고 싶은 말과 동치다. 즉 여태까지 L 세타라고 했던 말과 동치다가 머릿속에 다다다닥 되면 좋아요. 여태까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쓴 거예요. 약간 느낌이 이해가 가나요? 조금 복잡했을 것 같은데. 질문 있나요? 다음 시간에 리캡 이런 걸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경험 분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F 모시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프로바빌리티를 내뱉잖아요. 얘와 얘가 유사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크로스 엔트로피 정의를 한 거예요. 얘랑 얘랑. 그죠? 됐나요? 진짜 똑같은 말이야. 진짜 똑같은 말. 그럼 5장으로 넘어갈게요. 그 4장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가이드만 드리자면은 제가 이건 필요해서 나온 게 아니라 완결성 때문에 나왔거든요. 이거 KL 다이버전스 쪽 충분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KL 다이버전스를 엑스트라 넘버 오브 빗,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양 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거리예요. 알겠죠? 알겠죠? 충분히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써놨거든요. PPT에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컨벡스 셋 나오는데 이거 뒤쪽 위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에피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컨벡스 셋의 컨벡스 펑션의 정의, 스트릭트리 컨벡스 펑션의 정의, 그냥 필요해서 적은 거예요. 그냥 증명 때문에. 그 젠센 부등식도 마찬가지. 읽어보시면 돼요. 만약 이해 안 간다 싶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죠? 이게 기계학습의 핵심은 아니에요. 기계학습의 핵심은 아닌데 뒤에 쪽 증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만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KL 다이버전스는 음수가 절대로 안 된다만 기억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수식적으로 증명하고 싶다고 하면 앞에 걸 천천히 읽어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가 0이 되는 경우는 P와 Q가 같을 때고 그걸 제외하고선 무조건 양수. 그걸 기억하거나 아니면 수식적으로 증명하고 싶으면 앞에 것부터 쭉 따라오면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그냥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수식적으로 조금 길고 여러분들이 그 좀 싫어할 거거든요. 좀 길고 좀 난잡해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수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19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케일 다이버전스의 정의를 쓰고, 그죠? 그래서 젠센 부등식을 써요. 그래서 뭐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P와 Q가 같을 때 왜 그게 등식이 성립하냐 뒤에 있어요. 이제 스트릭틀리 컨벡스 컨벡스 펑션 가정을 해서 뭐 이게 같을 때밖에 안 된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해 안 가시면 들고 오세요. 알겠죠? 왜 제가 안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사실 결과만 기억해도 돼요. 케일 다이버전스가 절대로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뒤쪽에 좀 자질구레하게 넣은 거라 이해 안 가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5장 조금 스태티스틱 좀 나가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하고 시간 제약상 다 나가긴 힘들 것 같은데, 봐봐요. 맨 첫 번째 장 봐봐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노테이션 찍어줄게요. 민이라고 했던데, 그죠? 이거가 봐봐요. 얘부터 여기까지. 이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은 뭐 이거 통째로 로스 펑션으로 보셔도 되고 뭐 부분적으로 로스 펑션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로스 펑션이라는 거는 기준을 제공한다고 제가 첫 주차 때 강조를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기계는 멍청해가지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에 대한 거를 전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태스크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로스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이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다? 얘가 작아지게끔 하는 세터 찾는 게 결과적으로 모델 피팅이에요. 혹은 모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죠? 딥러닝 관점에서는 얘를 이러한 세타를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거예요. 계속 강조 드렸죠? 좋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타를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통계적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likelihood와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뭐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이거를 L 자체를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소프트맥스 태우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딥러닝 관점에서는 맨 마지막 레이어예요. 맨 마지막 레이어에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다가 소프트맥스를 태워서 이거를 프로바빌리티로 만들어요. 1주차 때 다 했던 거죠. 그죠? 그 약간 좀 통합적으로 한번 다 묶는 거 여태까지 다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델에서 맨 마지막 단에 내놓는 거에다가 소프트맥스를 태우면 이것 자체가 프로바빌리티를 의미하게 돼요. 됐죠? 그리고 YN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L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가정하는 클래시피케이션 YN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제 여기서 구했잖아요. 소프트맥스의 F에 이거에다가 YN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 노테이션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요. 얘는 지금 무슨 의미예요? 각각의 클래스들에 들어갈 확률을 내놓는 애예요. 됐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 맨 마지막에 만약에 강아지랑 고양이를 분류하는 태스크면은 0.3, 0.7이 있다. 좋아요? 0.3, 0.7. 각각 이거 프로바빌리티를 보겠다는 뜻이니까. 소프트맥스 취하면은 프로바빌리티 된다는 건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로스 펑션을 저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냐면 이건 YN이라고 하는 건 정답값이에요. 그죠? 정답값. 그럼 정답값. 예를 들어서 정답이 강아지예요. 그럼 0.3을 더하는 거예요. 0.3을 더하고 싹 다 더한 다음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걸 n분의 1해서 평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했던 거랑 다 비슷하죠?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랑 관련도 다 돼 있고. 그럼 얘가 사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프로바빌리티랑 관계 있어요. 어떤 프로바빌리티? 정답 레이블에 해당하는 프로바빌리티랑 관계 있어요. 얘가 결과적으로 뭐랑 관련이 있는 것 같냐면 이 로스 펑션이 P YN과 관계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다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프로바빌리티를 내놓고 그 정답 레이블에 해당하는 거를 넣었으니까 그럼 이거 프로바빌리티랑 관계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네거티브 붙인 거라고요. 여기 네거티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봐봐요. 얘를 최소로 하고 싶다는 거는 저 마이너스를 떼면은 이러한 애들의 썸이 커지게끔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likelihood라고 불러요. likelihood.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스 펑션을 줄이고자 하는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likelihood를 올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애초에 probability랑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돼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거를 저희가 정의를 할 텐데 교수님께서 수업을 아마 하셨을 거거든요.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계속 설명을 비슷하게 계속 드리고 있긴 한데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거 찾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규분포 예시가 가장 좋은 예시인데 봐봐요.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얘가 일단 정규분포에서 샘플링 됐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정규분포 중에서 어느 정규분포로부터 생성됐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빨간색이죠.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는 알아요. 뭐 어떤 논리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평균 근처니까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겠고 근데 다른 관점으로는 이게 수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돼요? 각각이 다 IID 즉 다시 말해서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XI라고 할까요? 이거의 합이 커지게끔 하는 세타 찾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타는 이렇게. 다시 말해서 뮤하고 시그마를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한 뒤에 이러한 프로바빌리티 이 점들 있잖아요. 요 점들을 프로덕트한 게 커지게끔 하는 뮤하고 세타 찾는 문제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수식을 봐볼까요? 일반적으로 그 인디펜던트를 가정하기 때문에 세타와 xn이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yn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세타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봐봐, 아이가 여기서는 x에 대한 펑션이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한 펑션인데 봐봐요. x를 다 집어넣고 나면 결과적으로 얘는 스칼라가 나오잖아요. 얘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칼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수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얘예요. 얘를 바꿔 끼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차피 데이터는 고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서는 x가 변수인 게 맞는데 얘를 고정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함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좀 노테이션 어뷰징인 것 같긴 한데 좀 남용을 할게요. 아까 그 L이랑 다른 거예요. 뮤와 시그마에 대한 함수로 바라볼 수 있어요. 됐죠?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우리가 로그를 각각 다 씌우면은 보통 이걸 로테이션 이렇게 하는데 그럼 로그를 씌우는 순간 이게 프로덕트가 서메이션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커지게끔 하는 뮤하고 시그마 찾는 문제랑 아까 그 로스 펑션 줄이는 거랑 완벽하게 동치해요. 돼요? 자, 아까 그 동전 토스 문제를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아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세타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놓고 앞, 뒤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돼요? 그럼 저희가 동전이 앞이 나올 확률을 세타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세타는 몰라요. 세타는 모르고 각각에 대해서 그 IID라고 가정을 하면은 앞이 세타, 1-세타, 세타, 1-세타죠.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근데 다시 세타를 고정했다고 하면 이건 스칼라예요. 맞죠? 근데 결과적으로 세타를 고정함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이걸 세타에 대한 펑션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됐죠? 이거를 즉 이거예요. 우리는 뭐를 찾고 싶다고요? 세타가 커지. 그러니까 세타가 다시 이게 라이클리후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확률을 프로덕트 하는 게 최대가 되게끔 하는 세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타에 대한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세타 찾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세타에 대한 펑션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가 아는 거 있어요. 미분해. 왜 이딴 게 돼요? 세타에 대한 펑션이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어차피 동일하니까 로그를 한번 치울까요? 로그를 한번 씌우면 로그 이거고 3 로그 세타 플러스 2 로그 1-세타고 미분할게요. 이거 미분하면은 세타분의 3 플러스 2의 1-세타분의 -2죠? 됐죠? 그래서 이퀄 0 찾을게요. 그러면 3 1-세타 -2 세타 이퀄 0 찾으면 어떻게 돼요? 3 5세타 분의 52 그럼 세타가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세타가 뭐라고요? 얘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세타예요. 이게 가장 ML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 프로바빌리티를 싹 다 곱해요.
근데 사실 이거예요. 다 IID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잖아요. 세타, 그러니까 앞이 나올 확률이 세타라고 가정을 하고 그 앞이 나올 확률은 얘예요. 얘. 이게 좀 상황이 복잡해지면 얘는 간단해요. 왜냐면 그 모든 교수님들이 다 이해실 쓰는데 이게 x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규 분포만 해도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거든요. x도 있고 뮤도 있고 세타도 있고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게 없어서 좀 쉬워요. 이게 세타에 대한 펑션인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게 세타에 대한 함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타에 대한 거고 그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때리고 계산을 하면은 세타가 5분의 3일 때 이 L세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한 세타를 저희가 고르고 싶은 거예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서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잡냐라고 하면은 저 L세타 있죠? L세타.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 정리했던 머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거랑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키운다와 로스 펑션을 낮춘다가 특정 센스에선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요. 뭐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센스로 이해할 수도 있긴 한데 관련이 있다고요. 이해돼요? 물론 언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Y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X 레이블, Y 레이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넣는 거죠. 네? 알겠죠? 하나만. 조인트도 있어요. 알겠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7페이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금만 있네요. 알겠죠? 미안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써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 확률이랑 가장 비슷한 경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와 가장 가까운 Q 찾고 싶은 문제예요. 다시 KL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얘네 둘 사이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P가 주어진 상태에서 P와 가장 가까운 Q를 찾고 싶은 문제로 바뀌어요. 됐죠? 그럼 이거를 수식적으로 풀어보면 뭐예요? Q K 다이버전스의 정의가 뭐예요? K 그다음에 PK 로그 PK 로그 PK PK 그죠? 알지민 Q 아니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쭉 따라만 와봐요. PK 빼기 K PK 로그 PK죠. 봐봐요. 이거는 Q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얘 컨스턴트죠. 날아갔어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Q인데 이게 뭐예요? 정의상?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가 작아지게끔 하는 Q를 찾는 문제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작아지게끔 하는 Q 찾는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P는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Q만 바뀌는 거예요. P는 기분이고.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P를 만약에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n에 대해서만 포인트가 딱 1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관측한 값에 대해서만 n분의 1만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됐죠? 다음. 그러면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컨스턴트 붙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나이브한 센스로 보고 이거를 인테그랄로 바꿀게요. 좀 더 쉽게 보여드리려고. 그럼 저거를 P가 임피리컬로 바꾸면은 얘가 뭘로 바뀌어요? n분의 1? 아, 적분을 하는데 이게 좀 더 쉽구나. n 델타 x 마이너스 xn 로그 qk dx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봐봐요. 봐봐. 여기가 x인데 어떠한 x에 대해서만 얘가 1이냐면요. xn일 때만 딱 주는 거예요. xn일 때만 딱 1이에요. xn일 때만 딱 1. 그래서 다시 말해서 qk라는 애가 xn이 정확하게 딱 될 때 1인 거예요. 딱. 그러면 얘를 수식적으로 돌리면 그죠? 이렇게 할까요? 델타 함수가 x랑 xn이 같을 때만 1이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n과 얘가 딱 같을 때만 1. 알겠죠? 이거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러니까 xn과 같을 때만 딱 1이 주는 건데 그게 가중치가 n분의 1만큼. 근데 이게 적분으로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x가 xn일 때만 얘가 딱 1로 바뀌면서 얘가 딱 더해지겠죠?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바뀌어요. 그냥 마이너스 있긴 한데 뭐 됐죠? 다시 아까는 시그마라고 해서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x로 이거 그 인테그랄 하니까 좀 쉽네요. 인테그랄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정의를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다 이거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잖아요. 다 인테그랄 센스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인테그랄 이거 dx잖아요. 그죠? 모든 x에 다 적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pk를 임피리컬로 잡으면 얘가 이렇게 돼요. 다시 xn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값.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값. 데이터 값에 해당하는 것만 n분의 1만큼 슉슉 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이거고 얘는 뭐예요? 제가 찾으려는 거예요. 됐죠? 근데 봐봐요. 얘가 xn일 때만 얘가 1이고 나머지는 0이에요. 싹 다 무시라고요. 모든 x에 대해서. 됐죠? 그러면은 얘가 xn일 때만 얘가 텀이 살죠. 근데 그러한 게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얘가 슉 넘기면서 얘가 xn으로 딱 바뀌고 n분의 1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됐죠? 이거가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만약에 Q가 세타에 의해서 매개됐다고 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다시 이거 뭐예요? xn을 관찰했을 때 probability를 서메이션 했잖아요. 이거 likelihood. 다시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Q라는 애가 사실은 세타에 의해서 매개된 애라면 사실은 Q 찾는 문제가 아니라 세타 찾는 문제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돼요? 세타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나올 확률이 커지게끔 하는 얘 찾는 거. 근데 마이너스 붙었을 때 작아지게끔 하는 세타 찾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그냥 케일 다이버전스를, 그러니까 다시 P를 알고 있을 때 케일 다이버전스가 작아지게끔 하는 Q를 찾고 싶은 문제는 수식적으로 전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컨스턴트니까 얘는 P와 Q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작아지게끔 하는 Q 찾는 문제와 동치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P를 임피리컬로 주면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x는 관찰값이에요. 그럼 관찰값에 해당하는 프로바빌리티의 서메이션이죠? 그죠? 근데 네거티브니까 이 값이 작게끔 하는 Q 찾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확률 쪽에서는 이 Q 자체를 세타에 의해서 매개를 시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Q를 찾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정규분포에서 이 파라미터 찾으면 저희가 다 찾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Q 찾는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이해하면 뮤하고 시그마 찾는, 그러니까 뮤하고 시그마 제곱 찾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게끔 하는 Q를 찾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얘 찾는 문제와 동치라고요. 그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정규분포 10 찾으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뮤하고 시그마 찾으라는 거 동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다면 저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한 세타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프로바빌리티의 서메이션이 커졌으면 좋겠죠? 네거티브 했을 때 작아지면 좋겠죠? 그게 똑같다고요. 즉 임피리컬하고 내가 찾은 거하고 세타를 통해서 매개시킨 이 Q가 거리가 작아지게끔 하는 건 얘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뭐랑 연결된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랑 똑같아요. 다시 이러한 Q 찾고 싶어요? 쭉 해보니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와 똑같다고요. 수식적으로 나이박에 다 말이 돼요. 우리가 경험 분포와 가깝게 하는 Q를 찾고 싶은 건데 경험 분포는 말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샘플링한 거잖아요. 샘플링. 그죠? 그럼 그런 샘플링이 따르고 있는 분포와 가까운 Q를 찾고 싶은 건데 근데 거리가 작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느낌은 이 두 개 분포 거리가 작았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케일 다이버전스의 정의를 기반해서 쭉 풀어보니 이건 엔트로피 텀이네. P는 고정이라고 했잖아요. 컨스턴트. 그럼 우리는 변수는 Q니까 삭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거잖아요. 즉 P와 Q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고 이거를 정의에 따라서 쭉 풀잖아요. 그리고 P는 아까 다시 말씀 경험 분포로 가정을 하고 경험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실제로 적분을 딱 때려보면 얘가 딱 튀어나온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는 라이클리후드의 정의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만약에 Q가 세타에 의해서 매개됐다고 가정을 하면 저러한 Q 스타를 찾는 건 얘를 만들어내는 세타 찾는 것과 동치고 그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10번까지만 10페이지만 읽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상하겠지만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에 맞추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에 맞춘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뭔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관련해서 좀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하는구나. 혹은
2번 퍼터베이션을 주면 돼요. 섭동. 이해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일부러. 흔들어서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조금 좀 스무스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처 영역도 좀 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아마 ML 쪽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런 거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쓴다는 건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에 맞추고 싶다. 근데 직관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plausible natural variation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하고 그거를 쓰기 위한 가정들 같은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그냥 누가 물어보면 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해가지고 찾았어. 이게 아니라 아 우리가 로스 펑션을 하는 거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는 이제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에 맞추려고 하는 행동이구나.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 만약에 정확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굉장히 적은 경우, 데이터들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저 P가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저희가 알고 그 진짜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적을 때 어그멘테이션을 굉장히 심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안 해도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 실험 돌려봐서 알겠지만 왜? 실제 분포가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과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그래요. 알겠죠? 맥락적으로 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그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쪽은 다음에 하고 MAP는 뭐 추가적으로 얘기만 하면 돼서 레귤러라이제이션하고 MAP는 뭐 다음 시간에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거 리캡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다뤘는데 못 다룬 것들 한번 쭉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는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 쭉 나가면 아마 좀 금방금방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